지난해 기준 경북의 인구가 전년 대비 9,000명 감소했습니다. 유소년 대비 고령 인구를 나타내는 고령화 지수 조사 결과 경북의 4개 지역이 전국 시군구 상위 10위에 포함됐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서점과 온라인 서점으로 독립 서점들이 생존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마음 치유와 책 처방이라는 감성으로 차별화하고 있는 경주의 책방을 찾아가 봤습니다. 8월 2일 0시 기준 대구 경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대구는 지난주보다 30% 이상 일일 확진자가 늘었고 전담병상 가동률은 25%입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뉴스입니다. 경북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보면 경북 인구는 지난 5년간 5만 명 가까이 감소했고 고령화 추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때 90여 가구가 살았던 안동시 임하면 노산리. 해마다 가구 수가 줄어 지금은 빈집을 포함해도 20가구가 채 되질 않습니다. 노산에 이 밑에 지금 물속에 4개반이 들어가 있고 요 상 2개반 있고 요 너머에 1개반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 여기가 30한 5 살았는데 지금은 뭐 한 14호 살아도 뭐 인구는 막 몇 명 안 돼요. 뭐 한 사람 사는 데 있고 둘이 사는 데 있고 뭐 그래 살고 있고 뭐. 경북 지역 인구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보면 2021년 기준 경북 인구는 263만 5천 명으로 한 해 전보다 9천 명 감소했고 5년 전보다 4만 7천 명 감소했습니다. 특히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인구 감소율이 높은 10개 지역에 경북은 4곳이 포함돼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많습니다. 고령화 추세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연령별 인구 분포를 보면 0세에서 14세까지 유소년 인구와 15세에서 64세까지 생산 연령 인구는 전년보다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58만 1,000명으로 2만 3천 명 늘었습니다. 또 유소년 인구 100명당 고령 인구를 나타내는 노령화 지수는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상위 10개 지역에 경북이 무려 4곳이나 포함됐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지자체마다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출산 관련해서 출산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인구 유입시킨 데는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니까 일자리 관련해서 지금 농경 일자리 사업 하고 있고요. 또 주재 직관에서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기업 지원 사업들 하고 있거든요. 이미 지난 2020년 지방소멸 위험 단계로 진입한 경북. 실효성 있는 인구 늘리기 대책이 절실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요즘 책 읽을 때 스마트 기기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종이책도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가 있는데요. 온라인 서점과 대형 서점 틈에서 마음 치유와 책 처방 차별화로 감성을 파는 독립 서점이 있습니다. 신병균 기자가 소개합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경주 황리단길의 한 독립 서점. 서점에 들어서자 정돈 한 듯 안 한 듯 놓인 오래된 책들이 반깁니다. 7, 80년대 사용했을 법한 오래된 가구와 손때 묻은 테이블이 눈에 띕니다. 벽면에는 책방지기의 감성을 담은 사진과 엽서로 가득합니다. 오래된 책에서 나는 독특한 내음이 후각을 자극하고 사진 찍기 좋은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눈을 즐겁게 합니다. 책을 구매하면 책을 약봉지 모양의 종이봉투에 담아줍니다. 마음을 치유하는 약처럼 책으로 처방을 받습니다. 이 처방의 의미가 이 책을 읽고 개인이 좀 해방을 얻었으면, 치유를 얻었으면 하는, 그래서 저 또한 좀 힐링을 얻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다시 한번 또 찾았어요. 읽고 나니까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관광지에 자리한 독립서점의 생존을 위해서는 차별화가 절실했습니다. 오프라인 서점의 가장 큰 경쟁사는
온라인 서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온라인 서점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책을 담아드리는 약봉투라든가 아니면 책갈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든가 뭐 책장을 좀 많이 비우고 또 디스플레이에 좀 더 신경을 썼다든가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요소요소에 첨가했던 게 온라인과 대형 서점의 틈에서 마음 치유 책 처방으로 차별화한 동네 책방에 몸과 마음의 쉼을 얻으려는 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2일 0시 기준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 4,486명이 나왔습니다. 이는 지난 4월 29일 마지막으로 4,000명대를 기록한 이후 석 달여 만입니다. 경북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4,40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담병상은 대구가 25.3%, 경북이 39.2%의 가동률을 보였습니다. 남부지방산림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에서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산림청은 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범수사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 투기, 불법 시설물 설치 등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단속에는 무인 비행장치인 드론도 동원됩니다. 산지관리법상 불법 시설물 설치 등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산림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 1분기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가 25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전기차가 많아지는 만큼 전기차 화재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기차는 한 번 불이 나면 순식간에 불길이 커지는 데다 불을 꺼도 다시 발화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김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차한 차에서 불길이 치솟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주변이 화염에 휩싸입니다. 지난 2월 부산의 한 아파트에 세워둔 전기차에서 불이 나 차량 5대가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차 배터리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같은 전기차 화재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4년간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모두 69건으로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전기차 화재는 주로 배터리에서 발생하는데요. 외부 충격이나 배터리 불량, 그리고 이 배터리를 과도하게 충전하는 게 화재 주 원인으로 꼽힙니다. 전기차는 일반 내연기관차와 다르게 한 번 불이 나면 배터리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순식간에 불길이 확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는 차량 아랫부분에 설치돼 있어 불 끄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전기차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물에 닿으면 불길이 더 강해지는 특성이 있어 내연기관 차량보다 진화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불이 난 전기차에 물을 뿌리는 소방관들. 차량 아랫부분에서는 여전히 불길이 살아있습니다. 불에 타지 않는 천으로 차량 전체를 덮어 공기를 차단합니다. 차량 아랫부분이 물에 잠길 수 있도록 수조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 열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완진 상태까지 가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적게는 수시간, 많게는 하루 이틀 정도까지 계속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화재 대응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이런 전기차의 특성에 맞는 진압 방법이나 대응 방법을 좀 갖춰야 될 필요성은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은 없는 상황. 전기차는 한 번 불을 끄더라도 다시 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무리하게 자체 진화를 시도하기보다는 신속히 대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평상시 차량을 충전할 때는 정해진 시간을 넘어 배터리가 과도하게 충전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기차 내부의 배터리는 충격에 약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강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운행에 주의를 기울이고 주기적인 차량 안전 관리를 통해 사고와 화재를 예방해야 합니다. 올해 1분기 기준 국내에 등록된 전기차는 25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전기차가 점차 보편화되면서 전기차 화재 예방과 대응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국회의원이 2일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전날까지 여야 의원 70명의 서명을 받아 의안과에 특별법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은 국회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영천시가 본격적인 병해충 방제 시기를 맞아 2일 조교동 장천들에서 드론 방제 활동을 벌였습니다. 영천시는 올해 농가에 드론 방제비의 50%를 지원하고 벼 재배 면적 200헥타르를 대상으로 병해충 방제와 함께 영양제도 살포하기로 했습니다.
드론 방제는 바람이 지면으로 향해 약재가 작물 밑부분까지 침투할 수 있는 만큼 방제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 드론은 벽시 파종부터 비료 살포, 작황 예찰, 농작물 병해충 방제 등 다방면에서 활용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드론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선거 비용으로 113억 원을 보전했습니다. 올해 대구 지역 지방선거에 후보 등록한 사람 255명 가운데 선거 비용을 보전받은 후보는 모두 190명입니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소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 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하면 선거 비용의 50%를 보전받게 됩니다. 지갑 속에 있는 운전면허증, 가끔 깜빡하고 미처 챙기지 못해 곤란했던 적 있으실 텐데요. 이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7월 28일부터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과 경찰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영상 리포트를 통해 알아보시죠. 모바일 면허증이란 기존 면허증을 휴대폰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신분증입니다. 기존 면허증과 같은 법적 효력이 있으며 7월 28일부터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과 경찰서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새로 나온 IC카드형 면허증은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실물 면허증을 발급받은 후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등록하면 됩니다. 실제로 앞으로 사용할 때 지갑을 안 갖고 다녀도 될 거고 여러 용도로 쓰일 수 있으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봉화군이 농촌에서 살아보기 2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봉화군이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하는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귀농이나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초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최대 석 달 동안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입니다. 접수는 오는 12일까지로 도시에서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천시가 영천시립박물관 건립을 위해 유물을 공개 구입합니다. 대상은 영천과 관련된 역사와 민속, 산업과 경제, 생활사 등 영천을 연구하고 교육용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유물입니다.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거나 문화재 매매업 허가를 받은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천군 용문면 금당실 마을에 마을 호텔과 카페, 체험장 등이 조성됩니다. 지난해 5월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 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에 금당실 청년리 지켜줄게 마을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의 일환으로 예천군 농촌활력지원센터가 위탁 운영하게 되는 마을 카페 금당마루가 1일 문을 열었습니다. 또 오는 12월에는 마을 호텔과 체험장이 추가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경산시가 모든 시민에게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20만 원을 추석 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금은 경산사랑카드로 지급하며 올해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경산사랑카드 앱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며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카드를 발급하고 지원금을 충전할 수 있다고 경산시는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